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디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PCM 때 대표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컨설팅은 또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컨설팅은 제가 했던 업이었고요.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제가 원래 이걸 저는 우연히 접한 건데,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컨설팅 하면 진짜 이게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컨설팅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존재. 그러니까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예를 들면 지출이라든가 상대방의 우리가 경제하면요. 돈을 우리는 벌기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돈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해서 산다. 예. 왜냐면 그게 우리의 어떤 본능이에요. 쓰지 않고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벌고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컨설팅하고 어떻게 연관되냐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 돈을 잘 쓰면서 또 잘 벌어요. 네. 이게 컨설팅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컨설팅 받는다. 이게 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돈을 잘 쓰는 거에서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않아요. 예. 돈을 잘 써야 사실은 잘 버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돈을 잘 벌고 아껴서 써야지. 예. 음, 그러면 일단 잘 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중산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부자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패턴을 보면요. 돈 씀씀이가 지루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예를 들면 좋은 집을 이사 가는 거 돈 쓰죠. 예, 좋은 옷을 입는 거 돈 쓰죠. 좋은 차를 사는 거 돈 쓰죠. 좋은 음식을 먹는 거 돈 쓰죠. 해외 여행 가는 거 돈 쓰죠. 누가 봐도 이거는 거의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자들은요, 돈 쓰는 거에 있어서 다른 키워드가 있어요. 자본 배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은 기업의 대표도 자본 배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 회사에 투자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 자본 배분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완벽하게 자본 배분을 못하니까 덜 틀리게 자본 배분을 하는 그 방법과 전략을 주는 사람. 그런 업무를 가진 사람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일반 생활에 가져왔을 때 피디님 같은 사람은 저라는 컨설턴트를 고용했어요. 그게 스스로가 나 컨설턴트 고용해야지라고 고용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인생이 왠지 좀 돈도 벌어봐야 되겠는데 왠지 저 사람의 유튜브를 좀 봤는데 뭔가 끌리는 게 있고 그래 한번 문의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때요? 얼떨결에 들어온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네.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피디님이 어떤 짓을 했어요, 당신이 여기서. 그리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짓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를 어때요? 모두 다 피디님이 납득이 갈 정도로 어때요? 다들 분석해서 제공해주고 표현해주고 피디님이 마치 이제 원래는 흐릿한 안개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거를 지금 봐버린 거예요, 피디님. 그리고 내 과거의 배경,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기능, 내가 이 자본주의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 버는 게 무엇인지, 돈이란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자기의 어떤 퍼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음, 보이기 시작한 게 어느 순간 그냥 쉽게 보여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컨설턴트의 역할은 그 사람을 도와서 보여주게. 첫 번째 제가 피디님의 돈을 뺏었어요. 컨설턴트로서 제가 피디님의 돈을 안 뺐으면 주목을 제가 이끌 수가 없어요. 피디님이 만약 제가 공짜로 교육을 줬다면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뭐 문제 생기면 오늘 못 들어가요. 오늘 안 해요. 뭐 근데 돈을 일단 저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제가 설득력이 뭔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투자하고도 뭔가 그 어떤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완벽해서 이게 뭐야 설득한 게 아니라 피디님의 니즈하고 저랑 서로 이게 협상이 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피디님은 저한테 돈을 제가 뺏겼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저한테 결국 돈을 쓴 거예요. 수강료로. 그죠? 그러면 1번 컨설턴트가 해야 되는 건 상대방의 돈을 뺏었는데 그 사람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 돈을 뺏었으니까 아이고 내 매출이 나왔으니까 이제 내 이기심을 채워야 될까? 여기서 이제 보통 갈라져요. 음, 컨설턴트인데 가짜 컨설턴트는요. 남의 돈을 뺏고 남의 돈을 수강료를 받고 그게 전부예요, 거의. 그리고 조금 뭔가 주는 어떤 명분은 줘요. 뭔가 이런 거를 해서 5주 교육이든 10주 교육이든 어쨌든 제공해주면 네가 못했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하면서 이제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음, 음, 거기에서 이 사람의 이인자로서 이 사람의 지금 그 도미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 한 사람을 더 분석해서 더 실험해서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사려 깊지 않아요. 왜? 자본 배분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 1번 궁금증이 없어요. 궁금증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수강이 들어와도 그 수강생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책임을 못 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컨설턴트 요즘에 뭐 우리가 성공팔이 강의팔이 하잖아요. 컨설턴트는 많아요, 밖에. 예? 그리고 웬만하면 부부 안에서도 누가 컨설턴트를 하고 있을걸요? 근데 다 조언이라고 치고 주고 있는데 우리 부모도 어때요? 우리를 조언을 해요. 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아이는 언제 낳아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별의별 조언을 다 주변에서 다 들어요. 유튜브도 모두 다 컨설턴트예요. 유튜브는 다 조언을 줘요. 음, 근데 그 조언이 다 뭐다? 일단 자본 배분에 있어서 내가 그 조언을 돈 주고 배운다? 아니면 그냥 듣는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면 이것도 돈 안 주고 듣고 저것도 돈 안 주고 듣고 저것도 돈 안 주고 듣고 저것도 돈 안 주고 듣고 근데 조언이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면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북쪽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오면 결국 제자리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음,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컨설팅이라던 그 1번은 상관관계에서 상대방을 무조건 낫게 만들어야 돼. 리드를 해야 돼요. 더 낫게 음, 만들어야 돼. 그게 제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자본 배분. 돈을 잘 쓰게 만들어야 돼. 저는 피디님을 돈 잘 쓰게 만들었고요. 돈 잘 쓰게 만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피디님이 하지 못하는 결정을 제가 레버리지화 해서 결정을 하게도 만들었어요. 컨설턴트를 고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원래 내 혼자라면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결과를 못 얻을 거를 컨설턴트와 함께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결과를 얻어요. 그게 왜 그러냐? 컨설턴트는 나를 뭐라고 하지? 좀 더 백업 플랜으로 이게 다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약간 뭐라고 하지? 이 사람은 한 면만 봤다면 컨설턴트는 여러 면을 보고 그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이런 액션을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사실 되게 애기 같아요. 근데 컨설턴트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돼. 근데 그 해야 되는 논리를 들어보면 자기 논리와 이 논리를 사람은 비교해요. 전 남자친구, 음, 지금 남자친구 네. 비교하는 것처럼. 음, 그러면 컨설턴트가 주는 그 논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왜 이걸 액션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 논리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 격차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바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음, 그래서 선택해서 그 결과가 나오다 보면 컨설턴트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생겨요. 그래서 1번은 이거예요. 내가 컨설턴트 고용했는데 이 컨설턴트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리스크 테이크 하면서 나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나한테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할까? 왜? 머저리들은요, 제가
살살 얘기해서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돈 내도. 그거를 거의, 거의 반은 죽이다시피 그 사람을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은 1번 나를 오해를 해요. 예,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지 하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컨설턴트의 직업 본업이 뭐다? 상대방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상대방한테 오해를 받기 싫어서 나이스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으면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너 안 했잖아. 이러고 끝나면 컨설턴트는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음,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명분은 5주 교육인데 막 1년씩 줘요. 그 말은 뭐냐면 병신들은 변하는 게 5주 안에 변할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5주, 10주 이렇게 교육을 만들까? 그거는 병신들은 또 몰라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서 또 환불 막 해달라고 막 해. 그러면 어때? 제 입장에서는 또 손해란 말이에요. 죽어도 욕먹고 죽어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 보면 당연히 내가 얘네를 주고 싶은데 얘네들은 어때? 1년 교육이라고 또 생각하고 어때요? 저한테 어때요? 나중에 또 따져요. 실제로 제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 걸 목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팀에 대한 교육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1년인가 교육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갔는데 가격도 되게 쌌어요. 근데 한 8개월이하고 한 4개월인가 남았어요. 4개월. 8개월을 월, 화, 수, 목, 금, 토일 추석도 안 세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매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월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단적으로. 예. 저랑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먹튀가 한 사람이. 그 싸움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판이 이제 생긴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당하다 보니까, 내가 주기만 해서는 절대 이 세상에는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계속 진화해 오면서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명분은 5주, 10주만 내가 줘도 돼. 근데 내가 왜 계속 그 사람을 6개월, 1년씩 계속 끌고 가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컨설팅에 대한 업무를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1번이.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의 진심을 나중에 알아봐요. 처음엔 저를 오해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화가 많을까? 나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랑 옆에 같이 있어 보면 맨날 화나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줌을 켜면, 왜 나랑 1대1 코칭하면, 왜 저렇게 어렵게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그 오해가 나중에 풀려요. 왜? 결과가 생기면 그 사람 풀리게 돼요. 자,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무조건 돕는 거다. 근데 그 돕는 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반드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 사람의 맞춤으로 하나하나 하나씩 그 1년 안에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궁합을.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려면 18개월이라고 하는 습관이 변화되는 데이터 통계가 있어요. 18개월 안에 그게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랑 함께 할 때 최소는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사람이 진짜 단점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도 저렇게 책임을 지어서 하는 건 못 봐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평생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가격이 너무 막 너무 센이지 않은 이상 내가 지불할 정도는 전 지불하게 무조건 만들어요. 왜? 상대방 돈 벌게 만들면 그 지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을 은행 가서 신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신용을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음, 알겠죠? 수강료가 이렇게 되면 50대 50으로 나중에 50을 나중에 나한테 이런 리스크까지 내가 지면서 때 수강생들을 교육해 주는 거예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주변에 못 봤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장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인 경제를 계속 외치는 게 그 이유예요. 규모 경제에 있어서는 저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처럼 하면 다 망해요. 예, 왜?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저의 틈새예요. 제가 이렇게 안 하고서는 규모 경제 그 진짜 그 규모가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음, 저는 저만의 어떤 차별점을 키우는데 그 차별점의 핵심은 뭐다? 항상 고객의 성공이다. 그래서 고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돈 쓰기를 잘 자본 배분을 하는 거다. 돈 쓰기를 잘하면 돈 벌 수밖에 없다.
돈 쓰기는 시간 쓰기고 에너지 쓰기다. 그 사람을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 사람이 평소에는 하지 못할 결정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도록 만드냐. 그리고 그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마탱이까지 갈 정도예요. 나중에 저한테 먹튀해서 어, 다른 또 어떤 먹튀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다단계 이제 뭐 저기 뭐야 방문 판매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마지막 통화했는데 그렇게 심지어 제가 컴퓨터도 그 사람이 잘한다고 저희는 미리 막 선물을 원래 1년 지나고 선물해야 되는데 막 잘하면은 제가 막 이런 베스트 리더상이라고 명분을 걸어가지고 이게 주거든요. 컴퓨터도 1년 뒤에 준 게 아니라 미리 한 4월인가 미리 줘버렸어요. 근데 먹튀하는 사람이 저한테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다 줘도 마지막에 저한테 이별이잖아요, 사실은. 예. 왜 독립해서 자기가 열심히 다단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내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어요? 하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했는데 그게 가시였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이거더라. 대표님,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사람하고. 마지막 통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는 어쨌든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이게 막 소송까지 갔거든요. 네. 음,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대표님, 결국 자기가 해야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성공시키면 그런 결정을 원래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설득하고 다양하게 에너지에 대한 그 나의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 썼던 거. 이런, 이런 다양하게 생각을 이 사람을 위해서 상상했던 그 미래과 패턴과 과정과 그 속에서 계속 맞춤형으로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마탱이 가는 사람. 왜? 계속 내가 가시밭이거든. 예. 왜? 마지막까지도 제가 그 방문 판매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됐을까? 아니에요. 그 회사 자체가 이미 이상한 회사로 이미 대한민국이 다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어디 LA인가 거기서 또 조금 약간 그 모델 가지고 좀 다시 또 유명해졌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알잖아요. 사람이 변해야 내 사업도 되는 거. 근데 인간이 안 변하면 내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얘기한 거. 너는 현금 흐름을 따라야지 절대 이런 데 빠지면 그게 컨텐츠의 함정에 빠진 거죠.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해도 마탱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통보를 해요. 야, 필요한 의사결정 할 때는 나랑 소통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에 소통할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나랑 소통하겠지.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 이런 방문 판매에 빠져가지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보험쟁이처럼 다단계쟁이처럼 하는 걸 내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왜? 거기 가면 그게 더 빛나 보인단 말이에요. 더 반짝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동생이 또 미국에 또 막 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막 자기가 진출해.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미국 진출하겠대.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자기는 하고 싶냐 봐요. 근데 그거를 뻔히 아니까 어때? 아이스강 밑에서 교육받고 하다 보면 계속 내가 까일 거니까 이제는 뭐 한다? 자기가 선택한다. 자기가 독립한다. 자기가 이제는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해도 난 문제가 없어. 근데 통보할 때 최소한 예의라면 대표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마탱이 가고 먹튀하고 심지어 나한테 소송까지 걸 정도면 내 컴퓨터 준 거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커미션 내가 걔를 30%씩 준 거는 안 돌려줘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 제가 방금 얘기한 마탱이 가다 보면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뭐 한다? 자기가 결국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근데 이런 인간을 내가 늘 보고 있대요. 늘.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게 현실인데 이 현실은 내가 경험을 안 하면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제가 이걸 계속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발 니들이 이 마탱이만 가지 말라. 일단 이게 1번이에요. 특히 내 기존 멤버들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멤버들 난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예방주사로 내가 계속 홍보하고 계속 마케팅화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반드시 마탱이 가요. 저는 인간을 안 믿거든요. 예, 예. 어느 순간 그 감정에 쩔어가지고 통보한다니까요. 예. 중요한 결정 내리고 자기한테 편들 것 같으면은 저랑 소통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나랑 분석하는데 그 상대가 어느 순간 나한테서 배운 게 나를 오히려 역으로 칼질하고 총질을 하면서 어때? 나랑 대립하게 된다니까. 이거를 내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컨설팅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하강 국면을 방금 얘기했고요. 상승 국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컨설턴팅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잘 만났을 때는 내가 내릴 수 없는 자본 배분에 대한 그 지혜와 이런 의사결정을 누군가 같이 티카타카 유대인들이 왜 성장하겠어요? 책들 도서관들 걔네는 혼자서 조용히 읽는 게 아니라 티카타카 하면서 토론을 많이 해요. 예. 근데 그런 의사결정 안에서 어때요? 우리가 또 어때요? 제 철학을 제가 담아서 PCM을 하나요? 우리는 추천 도서만 100권이에요. 그죠? 제가 수백 권 읽고 그 중에서 딱 골랐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에서도 가장 애기 쓰는 거에 대한 몇 페이지만 가지고도 어때요? 그걸 가지고 설득해요. 사람들을. 그 원고를 집어넣어요. 그걸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지금은 막 금융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 하는 역할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본 배분, 그 사람 돈을 어떻게 쓰고 그 사람 또 시간을 어떻게 쓰고 그 사람 정신을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 예. 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답이 됐어요? 네,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PCM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었는데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대표님께서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돈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도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딱 들었을 때 컨설팅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다라는 게 먼저 와닿거든요. 근데 거꾸로 돈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지출을 조금 더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참, 네,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 배분이라고 했던 이 말도 옛날에 그 인터뷰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내가 지출을 했을 때 나의 자본이 되는지, 나의 부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결이 또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 말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 상대방을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조금 더 있을까? 성장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들까? 이런 것에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일대일 코칭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나에게 진솔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요즘 들어서 네, PCM에서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판매를 함에 있어서 진솔함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진솔함.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에게 진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진솔하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나한테 진솔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중의 어떤 그 무리에서 그냥 허우적거린다고 할까요? 예. 진솔한 사람들은요,
이게 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마음에 들면 그 마음에 들었으면 상대방을 그 이상으로 대접하는 예, 그게 거래거든요. 예. 우리가 내가 왜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대하지? 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졌다면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답을 가졌다면. 왜 그러는지를 답을 가졌다. 왜 그걸 답을 가졌고 인정했고 그러면 해결하려고 드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남들이 막 나를 때려도 되고 막 부부에서 어때요? 막 음,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음, 때려도 될까요? 실제로? 아니, 음, 남자분들이 여자를 손을 대도 될까? 아니면 여자분들 맞아도 될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맞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고 살아요. 되게 그게 뭐냐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맞으면서 살기도 하고요. 맞고도 살아요. 전 둘 다 안 할 것 같아요. 내가만 여자라면 한 번만 이 남자가 나한테 손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한테, 나한테 이 성전에 손을 댔다? 불신자가 음, 나한테 이 성전에 손을 댔다? 이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가치를 파괴할 정도로 나의 어떤, 나한테 손을 댔다?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음, 일단, 이거는 한 번만 손대도 난 못 살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계속 손을 댄다? 그건 더 말할 거 없겠죠.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를 보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솔하지 않으면요. 살아요. 예. 왜? 진솔하면 아, 나 사실 나한테 손대는 건 이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 난 싫어. 이 마음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나를 대접하는 사람은 싫어. 용서 10번 구해도 내가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산다? 그거는 뭐냐면 뭔가 거기에는 진솔하지 않은 은큼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거나. 맞더라도 이런 편안한 안락지대는 내가 또 벗어나고 싶지 않고 어때요? 그 안락지대는 또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때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아이가 있다는 명분으로, 부부라는 명분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 종교라는 명분으로 그 사람을 살아. 이게 말이 돼요? 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 제가 지금 그냥 폭력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솔하지 않는 거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조금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치만 얘기할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 가난. 돈 없이 카드값이 허덕이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거든요. 우린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충분히 내가 책도 사서 보고 뭔가 이런 컨설턴트도 찾아가서 보면서 다양한 삽질하면서 내가 인생의 그 삽질하면서 어때? 얻어가는 그 과정만 해도 엄청난 값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유를 취득할 수 있어요. 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진솔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난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거기에 맞는 하나하나 잘못된 어떤 문제들을 대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왠지 오늘은 동기부여에 대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오늘 지나면 어제 부자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까먹어요. 예. 그리고 내가 또 카드값이 시달리더라도 인생은 뭐 하면서 다른 데서 합리화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요. 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심지어 음, 저는 돈이 있어도
또 다른 비전을 계속 찾는 사람이에요. 비전은 항상 비전과 목표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비전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가 비전이고 목표는 그 어떤 사람 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에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서 내가 말빨이 좋아지거나 영어를 배워야 되거나 이런 게 다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 10억이 내가 벌었다? 내가 누군가하고 어쨌든 협력해서 뭐 돈을 벌고 뭐 어쨌든 그런 어떤 안락지대 삶을 누렸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금수저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금수저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내가 찾으면서 내 비전을 내가 세상에 비전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자기가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 다 너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나도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냥 구호만 외치는 건 비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계속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 자체만 그게 속성이에요. 음, 우리가 나 똥 마려운데 화장실 가야지. 이거는 뭐예요? 목표 타겟이었대요. 화장실 가야 돼요. 똥 마려우면. 그죠? 그러면 그 똥 마렵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오줌 싸고 똥 싸는 걸 우리가 비전을 이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 음, 목표를 그 타겟을 어때요? 주고 성공했다, 완성했다,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똥 마려운 걸 똥 쌌다고 나 비전을 이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 마려운 걸 똥 싸고 똥 마려운 장소를 찾아가지고 화장실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 타겟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휴게소 가다가 휴게소 앞에 18km 있으면 똥을 저기서 싸야지 그 목표를 찍고 갔으면 거기서 그냥 만들고 이룬 건데 그걸 우리가 비전을 이뤘다고 하지 않잖아. 얼마나 웃겨요. 그걸 가지고 비전을 이뤘다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목표와 타겟은 생각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때요? 그거는 그냥 그 과정에 이루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생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고 뒤돌아봤을 때 내가 또 생각을 작게 했네. 또 생각을 10조 자산가도 뒤돌아보면 자기 실수를 보면 생각을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은 얼마나 더 작게 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작은 사람들은요. 목표는 이룰 수 있지만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다 그럭저럭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데 지루한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네. 다시 돌아오면 자기한테 진솔한 사람은요, 이거를 발견해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를. 음, 근데 자기한테 진솔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해도 공감을 못하고 끄덕끄덕거리는 것 같고, 그리고 공감은 하는데 어때요? 내가 왜 저걸 아이스강보다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저거를 알고, 먼저 다른 사람한테 막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유튜브에서 막 이런 걸 호소하고 막, 너희들도 막, 이런 걸 비전에 내가 이게 나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 내가 어디 책에서 보고 이걸 뭐 화장실, 뭐 톨게이트, 뭐 휴게실, 이런 키워드가 나온 건 내가 지금 방금 상상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경험 기반에서 내가 보는 비전의 관점, 목표의 관점, 타겟의 관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선 경험을 하고 나랑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기해줘도 그래 저런 게 있지. 예. 진솔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진솔하게 사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진솔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의 채널 자체가 지루해. 예. 왜냐면 뭘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예. 음, 왜냐면 진솔하지 않다 보니까 맨날 뭘 원해요? 도파민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빨리 얘기해. 빨리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그냥 빨리빨리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자기한테 진솔한 사람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이렇게까지 모든 속성과 본질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공감할 수가 있겠죠. 저 마음이 나도 있는데 그게 깊이 공감하겠죠. 그래서 진솔함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 자신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근데 효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난해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가난하잖아요. 뭐 금수저에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그래. 우리는 특히 배경도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 국적보다 더 파워가 없는 국적에서 태어났어. 한국 사람의 국적은 어디 가든 어때요? 많은 나라를 갈 수도 있어.
우리 국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봐봐. 태어나는데 일단 얘는 저 1000km 앞에서 뛰고 있는데 나는 이제야 뒤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봐봐. 태어난 배경도 다르면 같은 가난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오히려 더 우월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뭐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태어는 났어. 부모가 가난해. 그러면 내가 좀 노력했는데 내가 억대 연봉자가 됐네? 그죠? 그럼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가구도 바꿔주고, 집도 막, 모르겠어. 억대 연봉을 그걸 되는지는 아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본 배분을 조금 내가 씨앗을 조금 벌었다고 바로 효도를 한다? 그게 전략이 없는 거예요. 봐봐요. 진솔한 사람은, 1억을 벌더라도, 이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 번 돈을 자본 배분하는 건,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그냥 주는 건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음, 같은 팀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도 병신 같은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뭘 의미해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솔하면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남들이 봤을 때 차갑고 독하게 보겠죠. 그 원칙을 배우겠죠. 예? 음, 내 지금 요 포지션에서 지금 효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요 포지션에 좀 더 독하게 먹어서 이 시드머니를 더 키우고 더 키우기 위해서 먼저 자본을 배분해가지고 서로 파티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내 자신한테 투자하거나 좀 더 나의 어떤 기회의 땅으로 뭔가 연결시키거나 우리는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또 다른 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자본 배분 능력이 1번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심지어 제가 최근에 금융을 투자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또 금융에 빠져버려. 주식 투자한대. 아니, 쥐꼬리만한 돈을 버는데 주식 투자 아무리 많이 해도요. 1억을 1억을 2억으로 만드는데 10% 이상씩 벌었을 때 연 소득 지금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의 법칙으로 하면 7년 나와요. 7년. 7년이 나와요. 7년에 더블이 되는 거예요. 2억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7년 뒤에. 8억, 10억도 안 바뀌어요. 인생은. 근데 2억을 4억으로 만들려면 또 얼마 걸려요? 또 7년 걸려요. 14년 걸려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10% 수익을 매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지수 투자해도 그 정도 나올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14년이 흘렀는데 심지어 1억 모은 사람이 4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걸렸다? 14년이 걸린 거예요. 음, 그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1억을 내 자신한테 투자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걸 어때요?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나를 어때요? 돈을 버는 돈을 버는 어떤 기기로 만드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다 보면 14년 뒤에 내가 1억에서 4억까지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1억보다 돈이 더 없을 수도 있어. 단어 다 썼으니까. 근데 14년 뒤에 적어도 내 선택한 결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삶의 진짜 자본 배분이 중요한데 4억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에 대한 고착된 숫자의 하나인데 나 자신한테 투자하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하게 나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매년 4억 벌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음, 매년 4억이 아니라 한 달에 4억 벌 수도 있어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효도를 해야 될까? 다시 음, 돌아오면 1억을 그럼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 다시 돌아오면 내 지금 위치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 자신한테 진솔하면 돼요. 매 순간 결정할 때 나는 이거를 아주 편리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자본주의 안에서 내 고객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실험이라든가 내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내 고객한테 더 나은 공급자, 더 나은 거래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거를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떤다?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내 이기주의로 어때? 더 편안한 결정을 하고 더 쉬운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10년, 20년 살고 40대, 50대 되잖아요. 아, 인생이 잘 안 풀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장담하는데 그렇게 쉬운 결정을 매번 내리면서 인생을 간다? 안 풀릴 거예요. 자신한테 진솔해야 돼요. 아, 내가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병신이었구나. 내가 40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아직도? 50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진솔한 사람은요, 그거를 불편해서 그걸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걸 위해서 술 마시고 그걸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자신을 개발하면서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답을 찾는 사람이. 진솔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진솔하지 않으면 가난에 쩔어 있고요. 심지어 자기만 쩔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조건 좀비처럼 다 깨물어 가지고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제 수강생들의 데이터예요. 실제 제가 음, 16년 동안 제가 경험한 사람들, 그때 그 쉬운 결정을 내렸던 사람, 그 유혹 앞에서 쉽게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들이 지금 다 안 됐어요. 16년 동안 제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겠어요. 안 됐어요. 저랑 굉장히 가까이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래요. 마찬가지. 뭘 의미해요? 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 나는 이걸 깨닫다 보니까 더 복리의 힘으로 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사는 방법은 진솔한 거예요. 진솔하다 보면 남들이 하는 선택하고 상관없이 자신한테 진솔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선택 안 할 건데. 아, 난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난 절대 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비겁하게 살지 않을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음, 진솔하지 않으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불편해서 그 선택을 한다거나 편안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다거나 그냥 감정대로 선택하는 거지 원칙이 없어요, 거기. 근데 진솔한 사람은 이미 앞에서 다 원칙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 안 하기 위해서 또 원칙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답이 됐어요? 네. 네. 합의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전이라고 했던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꽂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목표, 돈 얼마를 벌어야겠다. 거기에만 꽂혀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도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했던 것도 깨달아야지만 그게 된다라고 했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 비전에 관련돼서 오늘 굉장히 크게 또 다른 깨달음을 또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난번에 그 PCM 수업 때 대표님께서 내가 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꾸 빠져요. 빠지는 거 뭘 의미하냐면 내 것이 없다라는 뜻이. 누군가가 다단계 하러 가자 하면 다단계 내가 왜 그런 데 가? 이러면서 오히려 가는 사람 비난하다가도 그리고 다단계 한번 이렇게 뭐 이런 조직에 막 가서 막 사업 설명도 듣고 막 봤어. 와,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하고 빠져버려. 아닌 것도 문제지만 빠지는 것도 문제. 유튜브로 봤는데 아, 뭔가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이걸 하면 뭐 된대. 그럼 또 그걸 해요. 자기 게 없다니까. 뭘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고 또 아닌 걸 얘기하면 또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게 없어요.
주식에 관한 책들도요. 분산 투자, 다각화 투자가 있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고 그냥 집중 투자가 있어요. 종목을 세네 개 가지고 20개 미만을 가지고 하는 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두 개 내용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분산 투자해야 되는지 다각화 투자해, 저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집중 투자에 대한 관한 책을 읽으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처럼, 찰리 먼거처럼. 예. 근데 다각화에 관한 책을 읽으면 다각화를 또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에선 얘를 까고 여기에서 얘를 까요. 그럼 투자를 대체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거를 어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내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보다 보면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투자에 관해서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는 마지막 단계라고.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투자는 첫 번째 단계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려면 1번 투자가 아니라 높은 티켓, 즉 영업, 영업을 잘 해야 돼요. 음, 영업이라고 하는 건 소통 능력을 키우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얻어야 돼. 그게 1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업에서도 충분히 억대 연봉 10억 이렇게 연봉을 갈 수가 있어요. 영업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실제로 유튜버도 있고. 근데 영업에서 그 다음에 뭘로 갈 수 있냐면 사업으로 가요. 사업.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흔히 규모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은 장애 경제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심지어 내 혼자서도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심지어 많은 도구가 필요 없고 많은 소프트웨어 필요 없어요. 근데 사업은요, 운이 필요하고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프랜차이즈로 가야 돼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 가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꼭 거쳐야 되는 1단계에서 바로 3단계 갈 수도 있고 2단계에서 바로 3단계 갈 수도 있고 근데 3단계라는 게 그게 투자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투자 안에서도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하면 봐봐요.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집중 투자하면 집중 투자에 빠져. 분산 투자하면 분산 투자에 빠져. 근데 저는 여기 기준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1번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주제 파악을 내 능력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주식 투자 안에서 금융 투자 안에서 들어왔을 때 거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3단계가 항상 제일 어렵겠죠. 우리 당장 3단계 레벨 3로 바로 못 가잖아요.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게임에서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레벨 3가 뭐냐를 봤을 때 레벨 3 거꾸로 얘기할게요. 레벨 3가 집중 투자예요. 우리가 대박 날려면 집중 투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능력 범위는 내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집중 투자 가지 못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감히 시도를 안 해요, 저는. 실제로 좀 집중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사실 마이너스 수익이 아직도 못 빠져나온 것들이 있어요, 종목이. 그게 뭐냐면 주제 파악을 못 하다 보면 책 몇 권만 읽다가도 어때요?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전 원금 훼손이 되는 거예요. 원금이 훼손되는 거예요. 예. 다행히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원금까지 훼손은 안 됐어. 근데 집중 투자 잘못하면 원금 훼손 지금 완전 개판될 수도 있어요. 봐봐요. 근데 잘하는 사람, 내가 프로면 3단계로 가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이제 뭐 책 몇 권 읽고 3단계를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 저는 16년 걸렸어요. 투자 금융까지 오는데 2025년에 들어왔어요. 저는 2025년에. 물론 그전에도 짧게 그렇게 맛을 보고 그냥 취미로 한 것도 있었어요. 2015년 15년도였나 16년도인가? 네, 그때.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패스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16년 동안 나의 비즈니스를 컨설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투자 금융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 네, 작년이었어요, 그게. 그죠? 음, 그러면 음, 거의 대부분 15년 정도는 뭐 했다? 영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제 불면증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투자.
아, 말을 하면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강의를 나 이제 못하는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 당시. 왜 약의 부작용이었거든요. 그거 트라도조니까 뭐 그걸 계속 먹으면서. 자, 어쨌든 그러면 3단계를 내가 바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주제 파악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로 가야 돼요. 포트폴리오 다각화.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도 하고 포트폴리오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집중 투자는 더 배울 게 많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어때요? 그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커요. 그리고 위험이 분산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2단계예요. 전 지금 2단계 레벨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1단계는 그럼 뭔지 알아요? 1단계? 투자 안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지수 투자예요. 저비용 인덱스 펀드 같은 ETF라든가 이런 지수에 돈을 넣어가지고 시장 수익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복리의 힘으로. 이게 제일 간편하고 정말 초보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단계. 근데 초보자들이 이거를 지루해 가기 때문에 자꾸 뭘로 1단계에서 바로 3단계 뛰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3단계 못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시간도 많이 남아 돌고 공부할 수도 있는 시간도 있고 투자하고 막 여유 자금도 있고 다 해도 나도 3단계 감이 못 가는데 어때요? 초보자들이 막 노가다고 바쁘고 월급하고 막 맨날 그 빨간 거 쳐다보고 시간이 없는 애들이 어때? 막 3단계 가려고 해요. 음, 나는 시간이 있고 투자할 여유와 이런 어떤 책 읽고 뭐 이런 소스를 다 분석하고 배울 수 있는 궁금증과 이게 다 갖춰져도 3단계를 내가 지금 못 가는데 의사들도 그래서 돈은 있지만 3단계를 바로 가거나 해서 다 망해먹거든요. 원금 손실은 가거든요. 왜? 걔는 시간이 없어요. 저처럼. 음, 돈은 있어도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음, 왜 그 사람들 다 원금 손실하고 왜 자꾸 의사결정 내릴 때 자본 배분할 때 왜 멍청하게 할까? 왜 병신짓을 자꾸 할까? 그게 뭐냐?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모르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 내가 뭘 못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저처럼 보수적으로 돼요. 그리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또 하는 사람은요, 공격적일 때도 공격적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보수적이라고 저도 보수적인데요 하는데 너 공격적이지 않잖아. 저는 공격적인 면도 있고요. 공격적인 면은 뭐예요?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할 때 못 하는 거예요. 음, 이걸 이제는 지금 네 나이에 이제는 이걸 해야 돼.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칼을 못 뻗고 있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는 또 내가 놀라울 정도로 또 진보적이야. 그런 데서 보수적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는 또 되게 진보적이에요. 나도 보수적인데 얘는 여기서는 또 되게 진보적이에요. 봐봐요. 반대로 넓잖아요. 그게 왜 음, 그러냐면 나는 어느 정도 주제 파악을 했는데 얘는 나보다 더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잘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분석 능력도 저한테는 지금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예? 음, 근데 저도 분명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안 가는 거예요. 찰리 먼거 한 말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죽는 거를 알면 난 그곳을 절대 안 간다고. 저도 마찬가지 내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내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상담하거나 하지 못하는 걸로 굳이 끌려 들어가지고 내가 얻어맞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건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분명 있어요. 뭐 스포츠 중에서도 분명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난 농구를 못해요. 예. 지금 이제는 막 여러 스포츠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축구도 이제는 좀 나가면 지난번에 한번 나갔더니 막 그때 한번 종아리인가 삐깍하고 봐봐요. 못하는 게 나중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가면 되거든요. 음, 예. 근데 또 못하는데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걸 안 하면 될까요? 말을 못해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반드시 나한테 치명적인 것들을 어때 막아주는 걸 해야 돼요. 스포츠는 안 해도 살아요.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뛰기만 해도. 그리고 내 잘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강 공연을 막는 구멍은 알았지만 내가 잘하는 걸 알아야 돼. 잘하는 건 생각보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잘하는 거는 나중에 개발되면서 잘해지고 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잘하는 게 생각보다 그게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돈 되는 잘하는 걸로 자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결국 돈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개발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거는 어느 순간 내가 나이 먹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계속 찾아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막 시간도 써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돈 없는데 나는 그럼 돈 있어서 막 처음에 막 부동산 막 분양 거기 막 투자도 하고 막 그랬을까? 아니에요. 다 남의 돈을 했어요. 그만큼 결단과 창의력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10%라도 되어지면 떡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10%도 못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00%가 돼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0%가 돼가지고 그 지하에서 내가 더 이상 못 구할 정도로 그렇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주제 파악이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하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투자도 주제 파악인데, 음. 예. 저는 그래서 제 수강생들한테 좀 몇몇 소수만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투자에서 내가 하는 것도 나는 투자를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투자를 통해서 자본 배분 능력과 경영자와 그 네가 영업을 하더라도 이런 말빨과 이런 어떤 사업에 좀 더 영업 스킬에 좀 더 강화시켜라고 이 키워드를 갖다가 어때요? 있어 보일 수 있게끔 진짜 본질적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지. 투자 니네 투자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투자해가지고 얼마 돈이 있겠어요? 1,000만 원 투자해서 더블 됐다고 쳐봅시다. 2천만 원이 돼요. 1억이 더블 쳤다고 해서 2억이 돼. 2억 인생을 절대 못 바꿔줘요. 제가 장담하는데 인생을 못 바꿔줘요. 2억이. 매년 2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바꿔줘요. 근데 내가 투자해서 그 목돈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4억이 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편안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안한 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서 오히려 배가 더 나오거나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가난은 차라리 관리하기도 쉽거든요. 조금 풍요로워지면 관리하기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감이 잘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주제 파악을 하려면 예, 지금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한 10번 정도 들어보다 보면 아, 이 사람 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클리어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잘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엔 또 주제 파악이네요. 저희 PCM에서 항상 제일로 강조하는 게 주제 파악인데 결국에는 또 주제 파악이고 주제 파악은 또 보면은 다각화가 안 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에 투자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항상 더 많이 배우고 하면서 다각화가 되는 것도 나의 주제 파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